자,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고 하게 되면은 4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40페이지에 요것은 뭐 고등학교 뭐냐 하게 되면은 1학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인데, 하는 방법만 봐줘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갈게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하게 되면, 핵심 포인트 하게 되면은, 속도 하게 되면은요, 얘가 벡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방향을 고려하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것은 어제 했던 바와 같이 총 변이를 총경과 시간으로 나누어 벡터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굳이 식으로 적는다면은 평균 속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적어요. V라는 것은 얘가 T2-T1분의 S2-S1인데 이것은 반드시 변이로 표시된 값이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단위 메타/세크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S 해가지고 변이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순간 속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어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평균 속도 하게 되면은 뭐예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간 속도 해버리면은 이것은 미소 시간당 하는 겁니다. 미분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dt분의 ds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미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과정을 고려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어느 순간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겠는데 평균 속도 구하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사이가 2m다 했는데 이것이 2m고 이것이 1이기 때문에 속도를 표시해 봐라 하게 되면은 1초에 2m를 갖기 때문에 2m/s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 타임으로 표시했나 하게 되면은 속도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고 크기가 존재하는데 방향 변하는 것은 원운동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으로 다루기 때문에 직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크기가 변하는 상황을 표시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4m를 1초에서 2초까지 갔기 때문에 이 시간이 1초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은 4m/s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표시한다면은 1m/s가 되는데, 만약에 평균 속도를 구했을 때의 과정을 무시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초에서부터 3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하게 되면은 과정 무시하니까 이때는 총 이동 거리가 5m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총 경과 시간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2초가 될 겁니다. 따라서 속도를 표시해봐라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얘가 5m/s 이렇게 표시해버려요.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식에 준하고 그냥 이 식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정을 무시한다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샘플 예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책에 40페이지 예제 나오게 되는데, 자, 만약에 1초에서부터 여기서 3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하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총 경과 시간이 몇 초냐 하게 되면은 2초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총 여기서 변이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2에서부터 10이니까 요 사이가 8m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굳이 요것을 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4m/s다. 방향 표시하십시오 하게 되면은 오른쪽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니까 해설된 바와 같이 4m/s로 표시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에 4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변이 시간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는 벡터니까 방향만 고려하겠다 하는 겁니다. 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 물체를 봤을 때 이것을 던져 올려보자 하는 겁니다. 던져 올려버리게 되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빠르게 운동하다가 점점 느리게 운동하다가 정지한 후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얘가 다시 내려오는데 다시 빨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표시해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껐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작아진다. 무슨 말이에요?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것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서 느려지다가 B쯤에 왔을 때 뭐냐 하게 되면은요, 기울기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속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정지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상황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단 이 상황까지는 기울기가 플러스예요.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떤 처음 기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되 기울기의 크기를 보니까 작아짐으로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B에서부터 보니까 기울기가 다시 커지긴 커지는데, 여기서 커지긴 커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나왔어요.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 반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해서 이것은 즉 기울기가 커지니까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므로 처음 운동했던 방향과 반대임을 의미하더라.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오지요. 그래서 처음과 방향이 반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맨 처음에 여기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이가 커지다가 그 다음에 변이가 최대가 된 다음에 다시 변이가 작아진 다음에 여기서 0이 돼요. 그렇다면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얘가 5m고 얘가 5m라고 가정했을 때 요까지 갔다 와버리면 이동거리는 10이지만 변이는 얼마야? 0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본 형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실제 예제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방향을 고려했을 때의 빠르기를 우리가 속도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수적인 것인데 어떠한 물체를 던져 올렸을 때에 이동거리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이동거리라고 한다면은 즉 방향이 고려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던져 올렸을 때 최고점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왜요? 기울기는 감소한다 하는 것인데 이동거리로 표시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이동거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계속 거리가 존재함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이로 표시해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정도. 단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은 변이라고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단 기울기에 마이너스가 존재했다는 의미는 방향 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여러분들 책에 4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요것을 T0라고 간주하고 요것을 2T0라고 간주했을 때,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T0일 때 하게 되면은 그대로 축을 따라가요. 그러면은 속도를 물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없다, 정지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2번 2T0일 때 변이는 하게 되면은 2T0일 때 변이 하게 되면 축을 그냥 따라가 주면 돼요. 변이 얼마예요? 얘가 0이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A와 C는 방향이 반대이다 했는데 A의 기울기는 플러스고 부끄럽습니다. 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왼쪽이 될 것이고,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내려오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방향 반대임을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 4번 변의 크기가 증가하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한다 했는데, 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V라는 것은 T분의 S인데, 아하, 나눠졌네 나와야 돼요. 나눠졌으면은 기울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로 표시했는데 여기서 이 기울기가 변이가 커짐에 따라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은 4번 변이의 크기가 증가하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다, 기울기가 감소한다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A의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런 정도로 뭐 부끄럽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 등속하게 되면은 이것은 속력인지 속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되 만약에 한 방향이다 한쪽 방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도 간단히 줄여서 등속도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방향까지 변하지 않고 뭐냐 하게 되면은요 빠르기마저 변하지 않을 때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V를 적어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T분의 S 했을 때 여기서 나누어진 이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축을 만들고 나누어졌다 하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임의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경과 시간 T라 그러고 얘가 변이 S라고 가정하자라고 했을 때 기울기 하는 순간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뭐예요? 얘가 T분의 S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나눠진 행태가 기울기로 표시된다는 정도 암기하시면은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장난을 치게 되면은요, S라는 것은 VT라고 적을 수가 있겠는데, 곱해졌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나타내게 되면은, 이것을 속도라 그러고, 이것을 시간이라 했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 하게 되면은, S라는 것은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에서 면적의 크기를 의미하되 그래서 VT가 되므로 이 면적의 크기가 곧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더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밑에 예제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숫자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요, 얘가 10m/s고 얘가 5초인데 일반적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이건 중학생들 하는 것 같습니다. S란 것은 VT가 될 텐데 V가 얼마인고 10이고요. 시간이 얼마인고 5니까 얘가 50m가 되는데 단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얘가 10m 나누기 세크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한 거리 동안 시간이 5초니까 여기서 5초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소거돼 버리죠.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으니까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총 이동한 거리가 50m라고 표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것을 자유자재로 그래프 3개는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뭔가 하게 되면은요, 속도가 되고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해서 요런 정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